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 이제 계속 이어서 자본회계입니다. 잘 버티고 계시지요? 벌써 때려치고 나간 분도 계실 건데, 버티세요. 공부는 버텨야 돼. 또 엉덩이가 무거워야 돼. 계속 앉아서 자꾸 처음부터 잘 되는 사람 못 있겠어요. 그리고 이 전산회계 1급이 결코 쉬운 범위는 아니에요. 만만치 않습니다. 물론 전공에서 이미 재밌게 공부한 사람 빼고 초보자 기준에서 이 회계 1급이라는 이 공부 범위가 결코 쉬운 게 아니라는 점 감안해서 버티세요. 파이팅. 자, 갑니다. 자본 파트로 가서 첫 번째 자본에 대한 설명인데 옳지 않은 걸 찾으래. 옳지 않은 걸. 이익잉여금. 자본 파트가 왜 자본금, 자본잉여금, 자본조정, 기타 포괄손익, 이익잉여금까지 있다는 거 족보가 어느 정도 있어야 되고, 물론 정 외우는 게 힘들어요. 그러면 우리는 항상 이 계정과목 및 적유 등록이 있죠. 자본 파트, 자본금, 자본잉여금, 자본조정, 여기 기타 포괄손익, 이익잉여금까지 친절하게 다 있어요. 이거 보고해도 돼요. 보고해도 되긴 되지만 웬만하면 머릿속에 넣고시 하세요. 다시 잉여금을 자본에 전입하여. 자본의 전입이라는 표현 나오는 이 자체가 뭐다? 이 자체가 무상증자입니다. 무엇이라고라? 무상증자. 무상주. 무상증자 하면서 주식을 공짜로 발행해 주는데 그게 무상주입니다. 이때 액면금액을 발행금액으로 한다. 이게 뭔 소리야? 액면금액을 발행금액으로 한다? 근데 돈 받고 발행하는 게 아니죠. 무상으로 발행하니까 일단 발행가액은 액면금액이에요. 그 얘기인데 일단은 뭐 맞겠지 뭐. 그죠? 그 다음 기업이 취득한 자기 주식, 즉 자기 회사 주식은 취득 원가로 자본 조정, 정확히는 마이너스 항목으로 처리합니다. 맞죠? 자기 주식의 처분 금액이 장부 금액보다 크다. 즉 장부보다 크다는 얘기는 비싸게 파는 거죠. 그때 생긴 차익은 자기 주식 처분 이익이죠. 그리고 자기 주식 처분 이익은 자본 잉여금이죠. 자기 주식 처분 이익이 자본 잉여금, 주감자가 자본 잉여금이에요. 족보는 계정과목 및 적유 등록 여기 들어가서 보셔도 돼요. 자본잉여금 중에 자기 주식 처분 이익이 있어요. 근데 이거는 웬만하면 머릿속에 있길 바라고. 자, 어쨌든 맞고. 그 다음에 기업이 소각, 없애버릴 걸 목적으로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 원가가 액면 금액보다 작다면, 액면보다 작게 샀어. 이때는 감자 차익이다. 자본 조정이다. 감자 차익은 주감자. 자본잉여금에 왜 또 나왔어? 자본잉여금입니다. 가가 아니라 자본잉여금이에요. 그 자본조정이 아니에요. 이게 틀렸지.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4번. 그 다음 두 번째, 이 분류 계속 나와요. 많이 나왔어요. 재무상태표 작성할 때 기업회계기조상 자본잉여금으로 분류된 거. 자본잉여금에 주감자가 있다니까요. 주감자 계속 얘기했죠. 주식 발행 초과금, 감자차익, 자기주식 처분 이익. 뭐요? 할인 차금은 자본조정의 마이너스, 자기주식 처분 손실도 자본조정의 마이너스. 물론 모르면 계정과목 및 적유 등록을 보고 참조하시고, 배당평균적립금은 이익잉여금, 자본잉여금 맞고, 해외사업 환산이익, 기타 포괄손익, 자기주식은 자본조정의 마이너스. 답은 물론 4번입니다. 주감자, 주식 발행 조각은 감자차익, 또 하나가 자기주식 처분이익, 이런 것들이 자본잉여금이다. 자, 나머지 항목들은 이 머릿속에 딱 보면 나와야 되는데 모르겠시요 이런 분들은 이론 공부를 조금 더 해주시면 됩니다. 이것도 똑같은 문제지 기포. 시험장에서야 계정과목 및 적유 등록을 참조하면 돼요. 단기 매매 증권 처분이익은 영업의 수익, 단기 매매 증권 평가이익도 영업의 수익, 매도 가능 증권 평가이익이 정답이고, 매도 가능 증권 처분이익은 영업의 수익입니다. 그래서 1, 3, 4는 영업의 수익이고 얘만 기타 포괄손익. 요거 주의해야 돼요. 매도 가능 증권 평가이익은 자본이지만 처분이익은 그냥 수익이에요. 시험장에서 순간적으로 이것도 자본이다 이렇게 오해하시면 큰일 납니다. 이거 비교 꼭 해두세요. 넘어갑니다. 자, 이건 또 뭐다냐? 자, 주식 발행했네. 액면가 5,000원짜리 보통주 주식을 1,000주를 주당 7,000원에 현금 발행하면서 신주 발행비가 현금 지급했대요. 주발초가 얼마니? 자, 공부가 된 사람은 액면은 5,000원짜리인데 7,000원에 발행했으니까 주당 2,000원, 1,000주 하면 200만원. 거기서 200만원인데 그 10만원을 까면 되겠네. 그럼 190만원. 답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죠? 답이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근데 분계로 표시해 볼게요. 주식 발행하면 대변에 무조건 자본금, 그리고 자본금은 무조건 액면가니까 1,000주에 5,000원짜리면 500만원이죠.
만 단위로 할게요. 500만 원. 그리고 현금 발행한 거 현금이 일단 원래는 700만 원이죠. 주당 7,000원씩 천주니까. 그런데 신주 발행비가 현금으로 지급됐어. 그럼 대변에 현금이 지급됐는데 10만 원이 나갔는데 차변에도 현금이고 대변에도 현금이잖아요. 그리고 우리 회계에서는 누가 때리진 않지만 똑같은 과목을 한날 한시에 동일하게 양쪽에 적는 경우는 없습니다. 이럴 때는 금액이 적은 걸 지우고 여기서 직접 깝니다. 690으로 이렇게 적습니다. 그러면은 나머지가 이제 주식 발행 초과금 주발초가 되는 것이지요. 요 차액이 190이 되는 거지요. 원래는 200이었겠죠. 만약에 주식 발행비, 신주 발행비가 없었으면 200만 원이었죠. 근데 주식 발행비만큼 발행가액이 줄어들고 주발초도 줄어들게 됩니다. 190. 요거죠. 이게 뭔지인가 모르겠다. 그러면 이론 강의. 이론을 귀에 피가 나도록 듣고 오셔야 돼. 이건 또 뭐냐? 이것도 자본금 나오고 뭐 유상증자 나왔어요? 주식 발행이지 뭐. 전년도에 자본금 6천 12,000주에 5,000원짜리 6천만 원인데 기중에 주당 4,000원을 4,000원에 2,000주를 유상증자. 제가 코로나 때 항상 뉴스 시간에 유증상자가 나와요. 유증상자 몇 명 나오는데 저는 항상 유상증자로 보여. 먼 눈에는 뭐밖에 안 보인다고 막. 유증상자가 아니라 유상증자. 돈 받고 발행하는 거죠. 나머지는 없었대. 기말 자본금은 얼마냐. 이 문제의 키워드가 뭘까요? 기말 자본금입니다. 기말 자본을 물은 게 아니라 자본금을 물었어요. 자본금. 그럼 자본금은 여기 자본금 이거 적은 거 무조건 액면가잖아요. 자본금하고 사채는 주거나사나 무조건 액면가로 적어야 된다는 점. 그럼 이 문제도 액면가로 적어야 돼. 그러니까 원래 액면 6천만 원이었죠. 그리고 이번에 발행한 게 2,000주야. 2,000주인데 액면 5,000원짜리면 250 1,000만 원. 1,000만 원 증가하면 7천만 원입니다. 끝. 만약에 분계로 표시한다면 주식 발행하면 자본금이고 자본금은 무조건 액면가니까 2,000주 곱하기 5,000원 하면 1,000만 원. 만 단위로 할게요. 1,000만 원. 그리고 차변 현금으로 가정하고요. 현금 들어온 게 4,000원씩이야. 그럼 800만 원. 그럼 나머지는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이 되죠. 그럼 200만 원. 됐죠? 근데 물어본 게 무엇이라고라? 물어본 게 자본금이잖아요. 자본금은 이것만 봐야 돼. 자본금은 얘만 봐야 돼요. 그래서 기말 자본금이 얼마냐 그랬으면 그냥 7천만 원이 정답인 거고, 만약에 좀 달라요. 문제를 조금 바꿔볼게요. 예를 들어서 잘해야 돼. 글자 한 글자 차이인데 만약에 기말 자본은 얼마냐 이렇게 물어봤으면 금자 하나 빠졌어. 여기는 자본금이고 기말 자본을 물어봤다면 여기서는 보세요. 위에는 어차피 똑같으니까 기중의 변동이 요거죠. 자본금도 자본이고 주식 할인 발행 차금도 자본이란 말이에요.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돼. 결과적으로 자본 총액은 1,000만 원이 증가가 아니라 800이 증가하는 거죠. 그랬다면은 기존에 6천만 원에다가 6천만 원에 800이 증가하니까 6,800이 돼요. 그러니까 기말 자본을 물어봤다면 6,800이 답이야. 근데 지금 여기서 물어본 게 뭐죠? 기말 자본금이죠. 이것 때문에 헷갈려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러니까 일단 이유 불문하고 분계는 할 줄 알아야 돼. 분계를 딱 보면은 자본의 증가 1,000, 자본의 감소 200이니까 플러스 마이너스는 800이구나 이렇게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분계를 잘하는 사람은 결과적으로 회계를 잘할 수밖에 없는 거고, 분계를 못한다는 얘기는 결론은 공부가 안 됐다는 덜 됐다는 얘기니까 이론 공부를 더 하셔야 돼요. 그래서 글자 한자 차이로 답이 달라집니다. 이거 실제 나오면 아마 많은 사람들이 우수수수한 실력을 보일 거예요. 아마 우수수수한 실력인지 우수한 실력인지는 여러분이 하기 나름이겠죠. 다음 이게 몇 번까지 있냐? 10번까지 있네. 계속 갑시다. 자, 주당 액면가 5,000원짜리 신주 새로운 주식 10주를 주당 4,500원에 발행. 10주 액면 5,000원이에요. 할인 발행했죠? 신주 발행 비용 발생했네. 주당 100원. 이때 신주 발행 전의 재무상태표에는 주발초나 할인 발행 차금은 없었대. 아예 없었대. 아무것도 없었대. 이때 주식 발행 회계 처리할 때 오른 거. 결론은 포인트는 주식 발행 비용인데 앞에서도 나왔죠? 발행가액에서 차감입니다. 사채 발행비나 주식 발행비나 발행가액에서 차감돼요. 이때 발행가액에서 차감되면 결국은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이 있었다면 할인 발행 차금이 늘어나게 되고, 주식 발행 초과금
주발초, 주식 발행 초과금이 있었다면 주발초가 줄어들게 됩니다. 주발초 줄어드는 건 아까 분개로 해봤잖아요. 분개로 해봤잖아요. 이거 주발초가 원래는 200만 원이었는데 주식 발행비만큼 줄어서 190이 됐어요. 이거 그죠? 다시 이 문제로 와서 요거 이 내용인데 그런가? 그리고 계속해서 일단은 그렇다 치고 1번 자본의 순증가는 45,000원. 왜 그럴까요? 자, 이거 분개랑 똑같아요. 이거 아까 이 위의 문제로 예를 들자면 1,000만 원 증가하지만 할인 발행 차금이 발생하면 순 증가액은 800. 여기서는 그러니까 4,500원에 발행했잖아요. 액면 5,000원이지만 굳이 또 분개를 써드리면 주식 발행하면 대변의 자본금, 자본금은 액면가 5,000원짜리 10주면 5만 원. 차변 현금으로 가정하고 45,000원 원래는 45,000원. 그리고 주식 발행비도 있구나. 그럼 일단 그럼 나머지가 원래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이죠. 차금이 0.5, 5,000원이죠 원래는. 그런데 이런 신주 발행비가 있어. 주당 100원이면 10주니까 100원에 10주 1,000원이죠. 1,000원. 그럼 1,000원만큼 주식 발행 초과금에 아니야 이제 발행가액에서 빼야 돼. 현금 나갔다고 치고 금액을 빼야 되면은 요 금액이 44,000원으로 바뀌고 그리고 할인 발행 차금은 6,000원으로 바뀌죠. 그럼 결국은 자본의 순증가는 아까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그럼 자본의 순증가는 44,000원, 45,000원이 아니지. 옳은 걸 찾는 거니까 1번 틀렸고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은 3,000원이 아니고 6,000원입니다. 틀렸고 신주 발행비는 3년 이내에 상각에서 상각년도 비용 처리한다. 이거 최근에도 이렇게 나온 것 같은데 주식 신주 발행비가 별도로 분개에는 안 나오지만 주식 할인 발행 차금에 포함되죠. 이때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은 3년 이내에 상각에서 비용 처리한다? 비용은 아니지.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은 이익여금의 처분 항목으로 처리합니다. 이것도 어려운 건데 이익여금의 처분 항목으로 처리하게 됩니다. 그럼 틀린 건데 옳은 거 찾는 거구나. 어쨌든 이것도 틀렸고 그 다음 재무상 자본금 증가는 5만 원이다. 자본금은 무조건 액면가액이니까 4번이 맞는 거죠. 자, 주식 할인 발행 차금 상각은요. 주식 할인 발행 차금 상각은 이익여금의 처분 항목이에요. 주식 할인 발행 차금 상각은 이익여금의 처분 항목이다. 또 자기 주식 처분 손실도 상각하는 거 이익여금의 처분 항목으로 기본서에 써 있을걸요 아마. 거기까지는 사실 어렵죠. 그리고 무슨 상각은 되게 우리가 비용으로 알고 있잖아요. 근데 이익여금의 처분 항목이 주식 할인 발행 차금 상각 그리고 옛날에는 배당건설이자 상각도 있었는데 지금은 없어졌고 자기 주식 처분 손실의 잔액을 상각할 때는 이익여금의 처분 항목으로 처리하게 되는데 혹시 여기 있나? 이익여금을 한번 클릭해보고 여기 이익여금을 클릭해봤더니 여기 보니까 주식 할인 발행 차금 상각이 359번에 보이고 또 배당건설이자 상각은 옛날에 있다가 요즘은 사라진 놈이고 그리고 상각은 없네. 상각이라는 글자는 그거밖에 없고 밑에는 없네요. 없네. 일단 그 주식 할인 발행 차금 상각은 이익여금의 처분 항목이라는 점 참고하세요. 쉬운 거 아니네요. 어려운 거예요. 또 있다. 7번은 또 뭐다냐. 자, 동영상은 알아서 센스껏 멈췄다가 째려보고 강의 듣고 이렇게 교재 없으신 분들은 교재 있는 분들은 저랑 계속 교재 보면서 하면 돼요. 계속 교재 보면서 하시면 돼요. 어려운 거 아니죠? 지금 제가 교재 보고 있는데 아까 참 틀린 것도 있었는데 참 체크 안 했네. 을이었나 뭐였나 그거였는데 까먹었죠. 표시한다는 게 그새 까먹었어. 고쳐놨구나. 고쳐놨네. 아닌가? 모르겠다. 나중에 하자. 넘어가요. 이제 문제로 5지역에서 자 7번 이익여금 잔액을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키는 거래가 아닌 겁니다. 아닌 거. 이익준비금을 자본에 전입한다. 무상증자 주식을 발행하는 거. 이때 그럼 이익준비금이 이익여금이죠. 이익여금이 없어지면서 자본금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럼 이익여금은 감소됩니다. 또 미처분 이익여금 이것도 이익여금이고 배당을 선언했다. 분개로 표시하면 차변에 미처분 이익여금이 없어지면서 대변에 미지급 배당금이 되죠. 어쨌든 이익여금이 감소됩니다. 자, 위에 거는 이익준비금을 자본에 전입했다. 그럼 이익준비금 이익준비금 아준이 아니고 이준이에요. 이익준비금을 자본금으로 대체시킨 거죠. 그럼 어쨌든 이익준비금이 감소됩니다.
3번 미처분 이익잉여금 중에 일부를 주식 배당 선언했으면 차변에 미처분 이익잉여금, 대변에 미주. 요즘 TV 틀면 나오는 미주. 미교부 주식 배당금이죠. 미교부 주식 배당금. 그럼 답은 4번이네. 미처분 이익잉여금 중에 일부를 배당 평균 적립금으로 처분했는데 이 배당 평균 적립금도 이익잉여금이에요. 즉 분개하면 차변에 미처분 이익잉여금 없어지면서 대변에 배당 평균 적립금. 이런 배당 평균 적립금인데 중요한 건 얘도 이익잉여금이고 얘도 이익잉여금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변동이 없어요. 항목은 바뀌었지만 분류 자체는 똑같다. 변동이 없습니다. 됐죠? 다음 이거는 조금 이것도 마찬가지. 이론 공부를 안 했으면 못 풀어요. 자, 주주총회 결의에서 당기분 배당을 하는데 700만 원 중에 400원 주주들한테 금전 현금으로 주기로 했다. 이때 회사가 설정할 이익준비금 한도는 얼마냐? 이익준비금 법정 한도가 여러분 머릿속에 들어가 있어야지. 금전 배당의 10분의 1, 현금 배당의 10분의 1. 그럼 40만 원 어디 갔냐? 40만 원 이거죠. 이런 건 공부한 사람한테는 진짜 문제도 아니, 그냥 거저먹기 주는 겁니다. 근데 공부 안 한 사람은 어려운 거지. 어려운 거죠. 자, 현금 배당금의 지급이 재무제표에 미친 영향을 설명한 거로 옳은 것은 배당 선언과 지급이 동시에 이루어졌다고 가정한다. 원래는 배당을 선언하는 거와 지급하는 분계가 다르잖아요. 선언하는 건 조금 아까 위에 있던 미처분 이익잉여금이 차변에 와서 없어지고 대변에 미지급 배당금, 이게 결의할 때 분계고, 지급했으면 대변에 있던 미지급 배당금이 없어지면서 그리고 현금은 나갔다고 칩시다. 현금으로 지급됐어요. 원래는 이렇게 분계를 두 개를 따로따로 하는 거지. 근데 여기서는 선언과 즉 결의와 지급이 동시에 이루어졌다. 그럼 결론은 여기 미지급 배당금이 차변 대변 딱 없어지죠. 그럼 남는 건 미처분 이익잉여금하고 현금만 남잖아요. 자, 그럼 이익잉여금 증가한다. 그럴 리가. 감소하지. 자본은 원래가 대변인데 차변이니까 감소하는 거고, 자산과 이익잉여금 감소한다. 맞죠? 현금 자산 감소, 잉여금, 자본 감소. 답이죠. 자산은 증가, 감소라니까요. 돈 나가니까. 잉여 감소 맞고, 자산은 감소 맞는데 잉여금 불변이다. 잉여금 감소죠. 이익잉여금 감소입니다. 됐죠. 그 다음 이제 10번 이게 문제인데, 아직 다행인지 불행인지 우리 시험은 이렇게 나온 적이 없어요. 없는데 이 문제 아마 어려워하는 사람 많을 겁니다. 자, X5년 말 차기로 이월되는 미처분 이익잉여금이 있고, X5년 순이익이 있고, 배당금도 있어요. 그리고 전기에서 이월된 미처분 이익잉여금 얼마냐? 갑자기 전기? 차기 2월인데 전기 2월이래. 이게 뭐다냐? 뭐 쉬운 건 아니죠. 이럴 때 우리가 자본 파트 흘러가는 과정, 전년도에서 쓰다 남은 잉여금이 이번 연도로 2월 될 테고, 또 이번 연도에 단기 순이익 발생하면은 미처분 이익잉여금 증가할 테고, 그리고 그걸로 배당금 주고 적립할 거 적립하고 나머지는 차기로 이월시키고,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머릿속에 정리가, 즉 기본 이론 강의 시간에 단기 순손익의 계산과 처분이라는 그 파트 있잖아요. 그 내용을 알면 풀 수 있고요. 자, 문제풀이 할 때는 T계정, 금액 계산할 때는 T계정 구조를 잘 하는 사람이 앞으로 훨씬 유리할 거예요. 미처분 이익잉여금, 어쨌든 이익잉여금을 자본 계정으로 그리자. 자본이잖아요. 자본이니까 증가가 대변이고 감소가 차변입니다. 거래입 한료소는 생기초잖아요. 생기초 원리 그대로 자본이니까, 이익잉여금 자본이니까 증가 대변 감소 차변이에요. 그럼 기초잔액이 대변에 옵니다. 사실은 눈치챘나 몰라도 전기 2월 잉여금 이걸 물어본 거야. 이거 전년도에서 2월 된 게 얼마냐. 그럼 기초가 대변이면 기말은 차변이 되겠죠. 이게 바로 차기로 2월 되는. 그리고 이익잉여금의 증가되는 원인, 가장 기본적인 게 단기 순이익이죠. 순이익이 발생하면 잉여금 증가되잖아요. 전기 2월 미처분 이익잉여금, 이건 단기 순이익. 그리고 주주한테 배당을 주죠. 물론 이제 문제가 더 어려워지면 여기에 배당이 현금 배당이 있고 주식 배당이 있고, 그럼 현금 배당이 있으면 이익준비금 설정해야 되고 뭐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는 없으니까 그냥 이거예요. 그냥 크게 그리니까 엄청 많이 그릴 줄 알았죠. 그냥 이걸로 끝이야. 기본은 이걸로 끝이에요. 그래서 차기 2월 잉여금 648, 공세계 빼고 적을게요. 648. 그 다음 단기순이익은 158. 이거. 그 다음 배당금 지급액은 8만원. 끝. 이거 얼마냐? 이거 찾는 문제. 어려워요? 그려놓고 보니까 이거 문제도 아니잖요. 차변합계 728. 728에서 158 빼면 57인가? 57, 57, 572. 57이죠. 그죠? 57만, 572가 아니라 570이네.
570이죠. 그냥 나와요, 그냥. 그러니까 이익잉여금 구조 계정으로 그린 사람은 많지는 않죠. 저랑 이제 제 문제 풀이할 때 이렇게 그려드리는 거지. 사실 이 내용은 여러분 그 평상시에는 단기 순손이 계상 처분할 때 분계로 표시하면 전기에서 이월된 잉여금이 요거 전기에서 이월된 잉여금 원래 대변이에요. 자본이니까 대변에 있었겠지. 그거를 차변으로 보내고 차변에 2월 이익 잉여금 그리고 이번 연도 발생한 당기 순이익 합쳐서 미처분 이익 잉여금 이런 식으로 분계가 돼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분계하면 저기 배당금이 또 있으니까 문제인데 그것만 하면 이 미처분 이익잉여금 요거 기말잔액이고 당기순이익의 손익 요거고 전기에서 요월된 잉여금. 그러니까 배당금 지급한 게 있으면 2월 이익잉여금에서 빠져나가요. 그럼 2월 이익잉여금에서 배당금 8만 원이 또 나가. 어쨌든 기본적인 분계는 이겁니다. 이렇게 계정 구조로 하면은 자본인이가 증가되면 감수차변 어렵지 않게 그냥 바로 해결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이제 교재에 있는 문제는 끝났고 그리고 100회 이후 최근 것만 자본 파트 또 어떤 것들이 나왔나 한번 확인해 봅시다. 자본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03회 때 문제 1번 자본은 기업의 자산에서 모든 부채를 뺀 잔여 지분이다. 모든, 항상, 무조건, 반드시 이런 말로 하면 웬만하면 틀리다고 그랬죠. 그럼 이것도 나왔으니까 틀려? 아니죠.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어요. 웬만하면 틀리다고 그랬죠. 무조건 틀리다고 안 했죠. 자산에서 부채 뺀 거 봤잖아요. 이건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든 나왔다고 무조건 틀려 이렇게 안 했잖아요. 웬만하면 틀리다 그랬지. 그다음 잉여금은 자본거래에 따라 이익잉여금, 손익거래에 따라 자본잉여금. 뭔 소리야? 바뀌었죠? 자본거래에 따라 자본잉여금이고 손익거래에 따라 이익잉여금 바뀌었습니다. 이게 바뀌었고 틀린 거네. 그럼 결론은 답이지 뭐. 그 다음 3번 주식 발행 금액 중 주권의 액면 금액을 초과해서 발행했으면 주식 발행 초과금. 그럼 주식으로 주식 배당하면 발행 주식의 액면 금액을 배당으로 합니다. 그리고 자본금의 증가와 이익잉여금 감소. 차변의 미처분 이익잉여금이고 그리고 대변의 결론은 주식 발행하면 중간생략하면 자본금이죠. 중간생략은 미교부 주식 배당금 있다가 없어지는 거 맞죠. 그 다음 이것도 많이 나왔는데 자 35번 많이 나왔어요. 나머지 색과 성격이 다른 틀린이 아니고 다른 과목을 고르시오. 101회 때 자 자기주식 처분이익 자본 잉여금 주발초 자본 잉여금 감자 차이 주감자네. 주감자 나왔네. 주감자 자본잉여금이고 얘는 이익잉여금이죠. 이익준비금은 이익잉여금. 이것도 시험 볼 때 생각 안 나면 계정가온 및 적유 등록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시험 볼 때 그래도 상관없어요. 누가 안 때려봐요. 안 때려봐요. 그 다음 자기주식거래 관련해서 자본 항목의 성격이 올바르게 짝지어진 것은 올바르게 104회 때 자기주식 처분이익은 자본조정이 아니고 자본잉여금이죠. 그 다음 자기주식 처분 손실은 자본조정의 마이너스입니다. 이건 자본잉여금. 자기주식 처분이익은 자본잉여금, 처분 손실은 자본조정 마이너스. 감자차익 자본잉여금. 그 다음 답 나왔죠. 감자차익은 자본잉여금인데 감자차손은 자본조정이에요. 그래서 왜 자본잉여금에 나오는 것들이 주감자였잖아요. 주감자인데 요거랑 반대되는 것들이 자본조정의 마이너스 항목들. 자본조정의 마이너스. 그리고 자본잉여금은 잉여금 자본이니까 대변에 있는 거지. 이쪽이 대변이고 차변이에요. 이때 자본조정에 이거 서로 반대되는 것들 뭐 얘기하려나 기억나세요? 혹시 제가 상계 처리하라 이런 말 했던 거 상계하는 거. 주식 발행 초과금이 있을 때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이 발생하면 주식 발행 초과금과 상계. 감자 차익이 있을 때 감자 차손 발생하면 상계. 자기 주식 처분 이익이 있을 때 자기 주식 처분 손실을 발생하면 상계 처리. 뭔 소린가 모르면 이론 시간 이론 강의실로 한번 왔다 가세요. 왔다 가셔야 돼. 그 다음에 이거 똑같죠. 문제는 같은 거지. 문제는 106회인데 자본조정. 그러니까 여기서는 자기 주식이고 여기 이 문제 여기서는 뭐야 성격이 다른 거 자본잉여금과 이익잉여금. 지금 여기서는 자본조정. 이것도 기억 안 나면 잽싸게 계정가온 및 적유 등록을 클릭해서 자본조정을 찾으면 클릭하면 되죠. 자본조정을 클릭하면은 거기에 해당되는 것들이 쭉 뜹니다.
자, 없는 거래. 없는 거. 감자 차익 자본잉여금이잖아요. 그럼 답 나왔지. 답 나왔고 주식 할인 발행 차금, 자기 주식 처분 손실은 자본 조정의 마이너스 항목들이에요. 전부 다. 이것도 문제는 똑같은 거지. 물어본 건 기타 포괄손익. 근데 어쨌든 매도하는 증권 평가이익이 답일 테고 감자차손, 자본조정, 자기주식, 자본조정, 할인 발행 차금, 자본조정. 전부 다 자본조정의 마이너스 항목들. 족보 찾기가 공부한 사람한테는 가장 쉬운 거고 공부 안 한 사람한테는 어려운 거지. 근데 우리 전산에게는 다행히도 개혁 못해도 여기서 찾으면 돼. 계정가움 및 적요 등록 들어와서 찾으면 됩니다. 근데 웬만하면 머릿속에서 꺼내세요. 그 다음 계정가움과 자본의 분류가 올바르게 맞게 연결된 거는 주발초 자본잉여금이고 자기주식 처분손실 자본조정 맞고 답이고 자기주식 자본조정 마이너스 매도가는 증권 평가손실 평가이익 손익이니까 손실이나 이익이죠. 매도가는 증권 평가이익은 기타 포괄손익 기포 평가손실은 기타 포괄손익 기포 어쨌든 기타 포괄손익 자본입니다. 맞는 건 2번. 이런 식으로 족보만 찾는 건 공부한 사람한테는 무지 쉬운 거고 공부 안 한 사람한테는 어려운 겁니다. 아마 여기까지일걸요. 그 뒤는 수익이 없어요. 자, 그래서 자본 파트도 그냥 만만치는 않죠. 그리고 우리 교재에 있는 10번 문제 같은 경우는 지금 이렇게 풀어서 조금이라도 익숙하게 계정 그려서 따라 하시면 어렵지 않겠으나 이거를 그냥 눈으로 보고 째려보려고 풀고 째려보면서 풀고 막 이러면 나중에는 감이 안 올 겁니다. 계정 구조로 집어 넣으세요. 제가 T계정 그려서 설명하는 건 그려서 자꾸 따라하세요. 그러면 훨씬 더군다나 우리는 종착역이 회계 1급이 아니죠. 뒤에가 또가 해야 되잖아요. 그런 거까지 생각해서 이 계정 그리는 연습을 많이 해두시면 나중에 올라가서 훨씬 더 편합니다. 아셨죠? 자, 그래서 자본 파트 자본회계까지 마치는 걸로 하고 다음 시간에 또 뵙길 바랍니다. 그새 또 안 해 이렇게 하지 말고 너무 쉬워서 안 해 그러면 괜찮은데 어려워서 안 해 그러면 안 돼요. 공부하려고 맘먹었으면 끝을 봐야 돼. 회계 1급까지는 무조건 따고 봐야지. 거기까지가 최소한의 상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 뵙기로 하고 제발 이번 시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